봅시다. 우리가 이제 확률을 할 건데 이 확률에서 나오는 용어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시행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거야. 동전을 던진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면 무언가에서 뭔가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시행. 그리고 표본 공간은 이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수 뭐예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지거든.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하나하나를 다 각각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하나하나를 다 적은 거. 얘가 표본 공간이야.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건이지. 이런 표본 공간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거지. 그지? 얘가 뭐 유괴 약수가 나오는 사건. 그지? 유괴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경우. 그래서 사건은 무엇으로 나타내 주냐면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무엇으로? 집합. 집합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건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연산을 할 때 집합의 연산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다. 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근원 사건이에요. 어떤 게 있으면 그 하나가 일어난 거 있잖아. 하나. 그 각각의 사건들 중에 그 각각의 경우 중에 딱 하나의 사건이 있잖냐. 이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 2, 3, 4, 5, 6에서 1도 근원 사건, 2도 근원 사건. 이게 하나하나가 근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각의 하나하나가 근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사건은 말 그대로 전체 사건. 공사건은 공집합이랑 느낌 비슷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건. 오케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은 있고 일반적으로 전사건을 S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사건은 기호로 공집합 기호 사용해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사건이다, 곱사건이다 라는 것은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기억하자. 오케이?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오케이? 합사건은 또는이고, 곱사건은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만 너희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이 나오는데, 배반사건은 이거야.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겹치지 않아. 이렇게 겹치지 않아.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배반사건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 두 개의 곱사건이 이 교집합이 곱사건이지. 합집합이 합사건이고. 오케이?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두 A, B가 배반사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여사건은 의미로서 알아. 여사건은 뭐예요? 여집합이지. 그지? 어떤 A가 사건이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데, 밑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오케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건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한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문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1, 3, 이러면 이게 A지 않냐?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배반 사건의 개수는 뭐예요? 나머지 거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는 거. 겹치지 않는 거잖냐? 나머지 2, 4, 6, 아니, 5, 6. 이거의 원소로만 만들 수 있는 거. 오케이? 이걸 원소로만 만들 수 있는 거,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구해줄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왜 3의 약수로 바꿔서 설명했지? 3, 6인데, 그러면 1, 2, 4, 5. 오케이?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봅시다.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개수는 똑같지? 예, 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보자.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있는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홀수인 사건이 A, 6의 약수인 사건이 B, 2의 배수인 사건이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너희들이 당연히
A라는 집합은 홀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B는 이거고, C는 2의 배수니까 2, 4,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B는 여기 있네. 이게 약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표현할 때 이것도 당연히 너희 알지? 뭐예요? B 차집합 C. 오케이? 그 느낌으로 집합으로 생각하듯이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B에서 A 빼버리면 1, 3 빼버리면 2, 6이 되는 거 맞잖아. 그래요? 그 다음에 A는 C의 여사건이다 라는 건데 A는 C의 여사건이 되는 것도 맞네요. 오케이? 짝수고 홀수니까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B,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B랑 C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거 봐봅시다. 이 시행의 근원 사건은 하나씩 다 표현하는 거 1, 2, 3, 4, 5, 6, 7 이게 맞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시행에서 각각 하나씩을 모아놓은 거 하나씩을 놔둔 이 사건 이게 근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배반 사건의 개수는 의도 있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확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 여기서 수학적 확률 있잖냐? 수학적 확률이 이거야. 확률은 어차피 가능성이거든?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이 말이 핵심이야.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오케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앞에서 경우에서 셀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여기다 그냥 하자.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1, 1이 나올 확률이랑 이씨 2, 3, 4, 5, 6 2, 3, 4, 5, 6 1, 2 1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1하고 2가 나올 경우 있잖냐? 그냥 주사위를 던졌을 때 똑같은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라고 가정하면 1, 2가 나올 확률이랑 1, 1이 나올 확률은 다르지 않냐?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을 같게끔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1, 2랑 2, 2를 다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표본 경관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다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전체가 36개고 여기에서 뭐 어떤 조건들이 있겠지? 합이 4라든가 곱이 6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겠지? 거기에 조건에 맞는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오케이? 핵심이 뭐였냐면 일어날 이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 어쩌겠습니다.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당연히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주사위 100번 던졌어. 그랬더니 1이 나올 경우의 수를 직접 세본 거예요. 그게 50번이 나올 수도 있잖냐. 근데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면은 그게 무엇으로 취급해도 됩니다. 수학적 확률로 취급해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던졌을 때 이 주사위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취급해줘도 아니 6분의 1로 취급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뿐이에요. 알겠어요? 통계적 확률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하적 확률이거든. 기하적 확률은 이거야. 여기에서 어떤 영역이 있어. 그러니까 원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에서 다시 또 이 안쪽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원래 전체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영역 X를 전체 영역으로 했잖냐. 표본 공간에 대한 영역을 S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S의 영역분에 A가 일어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 반드시 소설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표본 공간이 되는 영역. 전체 영역을 무엇으로 소설해 주는가라는 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구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이 확률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확률이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어떤 확률이든 0보다 작아질 수 없고 1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렇지? 왜?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전체의 경우수를 넘어갈 수 없고 0보다 작아질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전 사건에 대한 확률.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무조건 1이고 공사건에 대한 확률.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세 가지가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이용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자주 이용됐다라는 것은 확률은 0하고 1 사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만 이용이 될 거예요. 혹시 문제를 풀 때 이용이 되면 이것만 이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이제 옆에 문제들이 뭐냐면 이거 이제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랑 그 다음 페이지 있잖냐. 이거 그냥 확률 계산이야. 여기까지 쭉 확률 계산. 이 확률 계산만 나오거든. 한번 봐보자. 다 풀어지는 않고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봐보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한 개를 두 개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합시다. 평행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얘는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냐. 2, 3이면 평행할 거고 4, 6이면 평행하는 거라서 전체 36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그러네. 미안. 평행하다라는 거면 기울기가 똑같고, 무가 달라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간 다르게 문제를 풀어버렸네. y절편이 달라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안 하고 4, 5, 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너희들이 직접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도 직접 세는 경우들이 있었잖냐? 그런 것들이 확률로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웃하는 경우도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것만 합시다. 이제 원탁인 경우.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어요. 원탁에 앉았을 때 여학생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 그렇지?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원탁이니까 600이지. 분의 여학생 3명이 나열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나열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어. 당연히 A, B, E가 어떤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 전체 600분의 얘는 4명이 일단 앉아야 되니까 4명이 앉는 경우의 수 뭐가 돼요? 300. 이 4자리 중에 3명이 들어가는 수 뭐가 돼요? 3비상.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이겨내봐. 오케이. 졌대. 서서 듣던가, 스트레칭 좀 해보던가, 옛날에 어떤 친구는
다음 봐보자. 이게 나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건 좀 쉬우니까 치역만 좀 해볼까? 치역.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 전체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4의 4제곱. 그러면은 1, 2, 3, 4에서 1, 2, 3, 4로 보내는 건데 치역을 2개를 선택해야겠네요. 그 경우의 수는 4C2.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들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얘들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두 가지인데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 빨리 지나칠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너. 이 정도? 그냥 너. 너 계속 나와 여기에. 너 내 옆에 서 있지 마. 나 너무 작아 보이니까. 가보자. 좀 놔뒀다가 먹으면 돼. 유튜브 출연하기. 오, 그렇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가보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다? 2의 4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개수를 이제 조금 늘렸어.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늘렸어요. 5까지 있고 3개래.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5에 5제곱분의 3개를 선택해야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 그래,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보내는데 2 플러스 2 플러스 1로 보낼 수 있고 3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내는 것의 조를 나누는 거니까 이 조를 나누는 방법, 이게 5C2, 그 다음 3C2 같은 경우가 있을 거니까 200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네. 5C3. 그러면 일일은 의미가 없어. 그냥 알아서 3개 뽑아버리면 나머지가 2개의 조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요? 이제 이거 2개를 더해서 뭐 해주면 돼요? 3개 나열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좀 어렵냐?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거를 옛날에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분할과 분배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은 빠졌어. 빠졌어요? 이제 넣고 빼고 자주 왔었냐? 너희 밑에 학년. 그럼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있잖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 친구는 행렬도 배워요. 아무튼 다시 추가된대. 여기 타올이 들어가 있나요? 뭔가 에너지 드링크 맛이 나는데 되게 그거 나 모르는 거 묻지 말자. 내가 알면 대답해 주는데 몰라서 미안해. 얼마예요 이거? 가격이 얼마냐고? 네. 에너지 드링크가 타올이 되는 거 내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 묻지 맙시다. 당연히 상이 들어가요. 이게 고등수학으로 묶여가지고 상하로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고등수학으로 묶이는데 합파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파트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혹시 공대를 간다면 코딩한테 배웠는데. 그때도 배우겠다. 이게 이제 공대 가면 선형대수학이라고 무조건 배워요. 봅시다. 응? 안 배울지. 어디 간 친구들은 그 미적분학 정도 배우겠지. 기초 학문으로. 부럽다. 기초 교양 이런 걸 이제 하잖냐? 봅시다. 그거 신협사고 공부해야 되는데 배웠다고. 10번 봅시다. 리조트 4개 묻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4명의 수객의 객실을 임의로 나눠줄 때 4명이 남의 방에 열쇠를 왜 남의 방에 왜 들어가?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이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사표분해. 그래. 4명을 나눠주는 경우가 9가지인가? 이건 이제 일일이 나열해 줘야지. A, B, C, D가 있으면. 이제 아니면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A, D, C. 이게 완전 순열이라고 했거든. 개수? 개수를 이런 게 따오거든요. 1, 2, 9, 50
44냐? 그럴 때 있으면 44. 44. 나도 잘 안 외워요. 한번 써봐. C A D인가? DA냐? 아. 이거 B고 D고 AC예요.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서 9가지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당연히 이것도 처리해 줄 수 있겠지. 400분의 4명 중에 2명만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아니지 않냐? 이거를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다음 봅시다. 나머지 것들은 다 쉬워. 이제 이 정도까지 합시다. 여기랑 이제 뒤에 몇 문제만 더 풀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쓰여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세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 합이 홀수다라는 것은 홀수가 홀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개, 2개 되는 경우 이제 홀수랑 짝수가 있는데 1개, 2개, 3개, 1개 되는 경우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개 중에 3개를 택할 때 홀수를 1개를 택하고 짝수를 2개 택하는 경우에다가 홀수를 3개를 택하는 경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홀수의 합은 홀수의 개수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들은 너희들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잠깐만 오케이. 봅시다.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야. A, B, P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래요? 예각삼각형이면 언제 뭐라고? 그렇지. 반원 바뀌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원을 그릴 수 있으면 오늘 그래서 지우자. 이렇게 반원을 만들 수 있으면 얘 바깥쪽에 있으면 B가 바깥쪽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쪽에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 사각형 내부의 한 점이니까 전체의 넓이는 1의 제곱이고 반원이 되는 경우 빼면 돼요.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반원이 되는 경우는 2분의 파인가?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2분의 파이 아니냐? 이쪽으로 저 사각형에서요. 사각형 ABCD에서요. 반원에 들어있으면 중간이 바뀌지 유형이잖아요. 그럼 그 넓이를 더하면 확률 1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안에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선은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면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굉장히 작은 값인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 면적이 합해서 1이 나오면 확률이 1이잖아요. 근데 그 0.0000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극한을 생각할 때 넓이를 구할 때 그거에 대한 극한으로 생각하는 거 알아요?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점점점인 점이 있겠지. 있을 건데 이거는 거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계산 틀렸지? 네. 8분의 8이에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산의 법칙들이 나오는데, 가위바위보 먼저 해보자. 우리 이거 해보자. 이거 재밌다. 이게 이제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너희들이 금방금방 할 건데, 첫 번째는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할 거야. A만 이길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 오케이. 이거 쉬워. 3명 합시다. A만 이길 확률? 확실해? 네.
요거? 해볼까? 가위바위보 해볼까? 가위바위보 해볼까? 그래봐. 한번 이거 그래봐. 아니,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 그리지 않고서도 생각할 수 있어. 총 경우의 수는 9가지. A가 가위로 이길 수 있거든? 1개. 줌으로 이길 수 있거든? 1개. 보로 이길 수 있거든? 1개야? 아, 그런가? 그럼 좀 이거 확률 재밌는 거야? A가 이길 확률이랑 비길 확률이랑 질 확률은 같나? 가위바위보가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네. 그래요?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해봅시다. A가 이길 확률 3분의 1인가? 9분의 1이에요? 확실한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9분의 1인가 아닌가? 일단은 그러면 한 명만 이길 확률은? 3분의 1? 두 사람 이길 확률은? 3분의 1? 한 명만 이게 확률하고 한 명만 지금 확률 없지 않을까? 그치. 근데 다 더하면 뭔가 안 맞냐? A만 이길 확률은 9분의 1 맞죠? 아, 9분의 1 맞아요. 왜? 아, 너희 이제 잠깐 생각해봐. 맞죠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27. 가위로 이길 확률, 보로 이길 확률, 그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경우가 A, B, C 3개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맞아. 그 다음에 두 사람만 이길 확률은 어차피 한 사람이 질 확률인가 어차피 똑같지? 3분의 1.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비기는 경우. 3분의 1이야. 아, 생각보다 재밌냐 이거? 한 사람이 이길 확률이나 두 사람이 이길 확률이나 한 사람이 질 확률이나 비길 확률은 똑같아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생각보다 공평해? 맨날 주먹만 내는 친구도 있잖아요. 아무튼 4명이 가위바위보 해. 오, 이거 어려워. 뭐야 이거? 그래, 27분의 1이에요. 한 명만 이길 확률은? 27분의 4. 두 명만 이길 확률은? 이거 이제 어렵지. 이제 이건 경우가 다르겠지. 그래요? 계산해볼까? 81분의 18. 81분에 일단 이기는 경우가 몇 개가 생겨요? 3가지 생겨? 2명 이겨야 되는데? 둘둘 아니에요, 둘둘. 응. 2 곱하기 3 아니에요? 2명 이겨야 되잖아. 6가지 있어요? 6가지 있어? 42. 6가지 있어? 이기는 경우가? 오케이? 그래요? 3명 이길 확률은? 27분의 4.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할 확률이에요. 이게 좀 깝깝하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다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이기는 경우, 2명만 이기는 경우, 3명만 이기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얼마가 되지? 27분의 13이 돼. 승부가 날 확률은 27분의 1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 있잖냐. 여기서 주는 힌트는 이거야. 어려운 경우 있잖아. 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구하기 힘들잖아, 이거. 이 경우의 수를 차라리 나머지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합니다. 라는 아이디어거든. 오케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할 거야.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등장할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거 나이라면 이게 당연히 비기는 경우가 가위, 바위, 보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 경우라든가. 다 똑같은 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인가? 이게 더 쉽네? 그러냐? 이렇게 구하는 게 좀 쉽냐? 그러니까 얘가 가위, 바위, 보 중에 두 개 된 게 있던가? 아니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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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이런 경우가 있던가? 오케이? 계산 이거 너희들 믿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두 개 빼면 아니야? 이래서 이거 두 개 빼면 세 개 빼는 거지. 네, 맞 그거였어. 세 개 빼니까 이거 나와요? 오케이, 나와요.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함수의 개수 봅시다. 함수의 개수, 이거 다시 해봐도 이제 확실히 아나? 함수의 개수는, 이거 뭐예요? 함수는 어디서 선택해? 그렇지. n, 파이, m이 되는 거야? 치역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n의 m제곱.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지. n을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 조합은? 요거는? 크기는? 조합이지. 얘는? 항상 함수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치역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뭐 이 정도는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 한 번 한 거 같지? 어떻게 처리해? 전체 개수? 전체에서 A랑 B랑 같은 빼요? 오케이. 그러면은 4의 세제곱에서 전체에서 뭘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4의 세제곱이라고 말하면 된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지. 4H 3에서 4H를 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얘에서 이 경우를 더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얘에서 얘를 더한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4, C3이랑 4, C2를 더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구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1, 2, 3, 4가 8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결국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경우를 나누는데 1, 1, 2, 4. 4가 이제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 있고 4가 안 들어있으면 1, 2, 2, 2. 그럼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만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개수니까 4의 4제곱 분의 얘는 뭐야? 4팩, 2팩. 얘는 뭐예요? 4팩, 3팩.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은 생각보다 앞에 있는 내용들, 이 경우에서 세는 것보다 좀 더 쉽거든? 좀 더 쉬운 것 같아. 느낌은. 왜냐면 딱딱 떨어지는 값들 나와야 되니까. 근데 결국 경우의 수를 세주는 건 맞아요. 알겠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는 있더라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완전 순열이니까. 9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연산의 법칙이 나오는데 덧셈 정리랑 여사건에 대한 계산이 나와요. 덧셈 정리는 뭐냐면 당연히 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 확률. A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에다가 B를 더하고 겹치는 경우 뺄 거예요. 그렇지? 배반 사건이면 당연히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한번 봐보자. 너희들이 이제 이거 잘 계산만 해주면 돼. 이런 건 쉬울 것이고, 뭐, 이 정도 봐볼까? 이것도 쉽다. 쉬고 넘어가도 되지. 이 정도 봅시다. 27번. 확률을 구해주래.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거든?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보면, A 자체가 되는 거 보여요? A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돼요. 얘는 B예요. 그럼 이 확률을 구해줄 때 A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20분의 9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보자. 다음은 이거네. 배반 사건이고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라면 얘가 무엇이 주어진 거냐면 이게 주어진 거예요. PA, PB가 주어진 거예요. 얘가 3분의 1하고. 그때 곱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그냥 둘 다 양수예요. 그렇지. 산술 기하를 쓰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2배 루트 PA, PB. 그러면은 이 양식에서 양변 제곱하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인가? 오케이? 2 나누고 양변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술 기하가 이용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라는 거고. 이제 여사건에 대한 확률도 집합에서의 표현하고 똑같아. 뭐냐면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뭐가 돼?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되지. 그렇지? 이게 여사건에 대한 확률. 그리고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뭐에서 뭘 빼주면 돼요?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고,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를 빼주면 돼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의 개수, 이거의 확률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건 없겠지만 이 정도만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차집합은 없어.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게 나온다면 이 차집합 B잖냐? 얘는 BA, BB가 아니야. 그렇지? 뭐예요? 겹치는 부분만 빼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부분만 좀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집합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집합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서 받아들이면 차집합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는 게 조금 애매하니까 이 확률로 표현할 때는 차집합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기호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A에서 뭘 빼는 거예요? 곱사건을 빼는 거고, 뭐에서? 합사건에서 뭘 빼요? B를 빼주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생각해 주고 싶냐면 A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고 싶어. 이 A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고 싶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A라는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더해주면 A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확률은 이 확률에다가 이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성질은 이거야. 말 그대로 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양식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위에다 적은 거.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6건에 대한 확률은 여기서 가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을 많이 쓴다라고 하잖냐. 근데 무조건 6건을 쓰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 빼주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6건을 쓰는 경우예요. C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B를 잘못 썼겠지. 미안.
봐보자.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는 용어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6건을 쓰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적어도 1개가 나왔으니까 1개 이상을 구하는 것보다 아닌 걸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라는 거지. 6건만 봐보자. 1 마이너스 뭘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1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아닌 거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적어도 1개를 뽑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봐봅시다. 이 위의 문제는 너희가 쉽게 풀 것 같아서 이 문제만 보자. 32번 보자. 32번 봤더니 함수의 값이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짝수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6의 세제곱분의 홀수만 뽑는 경우, 그렇지, 이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이거 뭐예요? A랑 B가 P나 C나 A나 B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 A는 B 또는 B는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의 개념이 처리하기 힘드니까 무엇으로 바꿔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로 바꿔서 이것을 부정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를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도 B가 아니고 그리고 B도 C가 아니에요. 오케이? 이 경우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처리해 주면 전체에서 이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분모의 전체를 6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잘 생각해 볼까? 6 곱하기 5 하면은 4면은 이거랑 이것도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러네. 6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당연히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어. 이 경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같이 성립하는 경우 빼주면 되잖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잖냐.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 봤더니 6의 세제곱분에 어떻게 되는 거야? 6의 제곱 6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이렇게 처리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냐? 맞지? A랑 B 같으면 6의 제곱 A랑 B가 갖고 C 다르니까. 그래? 그 다음에 BC랑 같으면 A 갖고 BC가 다르니까 BC는 갖고 A랑 다르니까 6의 제곱.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A, B, C가 다 같은 경우 6가지 개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